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그 해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차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1차식.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1차식을 가지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그 등식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학습 목표는 이런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1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등식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의미를 알고 등식이 무엇이고 그 성질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했으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면 이번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호준이는 생각 열기요. 호준이가 한국에 600원인 음원과 그 다음에 음원 X곡과 한 편에 3,000원인 영화 한 편을 내려받고 6,000원을 결제했대요. 이를 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장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총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 6,000원입니다. 총 지급한 금액은 6,000원이고요. 자, 6,000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썼냐면 음원을 받고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음원 한 곡에 얼마냐면 600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와 시계에서 했었죠. 600원짜리를 몇 개를 받았냐면 한 곡도 아니고 X곡을 받았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 곱하기 X1.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음원을 받은 가격이고요. 플러스 거기에다 음원만 받았나요? 아니죠. 영화도 한 편 받았죠. 얼마입니까? 영화 한 편에 3,000원짜리 하나를 내려받아서 총 6,000원을 지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여기 문장에서 요구하는 등식이 되겠습니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죠. 다 했으면 600x 더하기 3,000은 얼마다? 6,000원을 냈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을 읽어보도록 하겠죠. 자, 2 더하기 3은 5, x 더하기 6은 8과 같이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등식이라고 한다. 자,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등식에서 등호의 왼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 있다고 좌변, 오른쪽 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변이라고 한다. 여기 양변이라고 나와있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는 양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식이라는 걸 이제 처음 사용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등식이라는 게 뭔가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는 걸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등식이죠. x 더하기 6은 8. 얘가 좌변이고 여기까지가 우변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우변과 같다라는 등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사용했으니까 이건 등식이 되겠죠. 그럼 x에 1, 2, 3을 차례로 대입하여 주어진 등식은 다음과 같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잘 치우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그럼 x 더하기 6은 8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거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x 값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봐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x에다가 요 1 대입해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1 더하기 6이 되죠. 그럼 1 더하기 6 하니까 좌변은 얼마가 돼요? 7이 되는데 우변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8. 그러면 7하고 8하고 같나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애를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2를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6이 좌변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8. 요 8하고 우변 8하고 어떻습니까? 같네요. 예, 이렇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부터는 이제 참이 안 되겠죠. 3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좌변은 9가 되고 우변은 8이 되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참도 되게끔 하고 거짓도 되게끔 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배우겠지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게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되게끔 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이와 같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뭐라고 한다? 여기다 쓰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때 문자 x를 그 방정식이 뭐라고 한다? 모르니까 미지수라고 하고,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 쓰는 거지만 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도 한다.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또 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정식을 푼다. 그 다음에 방정식, 해, 근, 미지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잘 이해하고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럼 방정식 3x 플러스 1은 7은 x는 2일 때, 자, 무슨 소리입니까? x에다가 3 곱하기 2, 즉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2를 대입해서 플러스 2를 한 것은 얼마인가 봐요. 6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좌변이 7이고 우변도 7이니까 x가 얼마일 때, 이건 참이 되죠. 그죠?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x가 2일 때 참이 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2를 뭐라고 합니까? x2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등식 3x 플러스 3은 이걸 뭘로 분배한 겁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3으로 분배한 거와 같은 식이죠. 즉 미지수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된다. 이와 같이 어떤 x 값을 대입하여도 우리 방정식처럼 참이 되는 것도 있고 거짓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용어 뭐라고 하냐? 예,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은 차이가 커요. 자, 그러니까 방정식은 참이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등식은 이럴 것처럼 여기다가 x에다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항등식과 방정식은 어떻게 구분해요? 했을 때는,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죠.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정리하였을 때 양변의 식이 같으면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플러스 3과 3의 x 플러스 1이 항등식이냐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좌변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3. 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좌변도 3x 플러스 3, 우변도 3x 플러스 3 똑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알으려면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정리해 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죠. 다음 등식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죠. 1번 등식, 2번은 아니죠. 3번 등식, 그 다음에
4번 부등식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등식을 찾으려면 1번과 3번이 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장으로 나타내시오.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어떤 수의 x의 4배에 4를 더한 값은 x를 3배 한 값과 같다. 그럼 어떤 수를 x라고 놓고 어떤 수 x를 4배를 했으니까 4 곱하기 x가 되겠죠. 거기에 3을 더한 것은 는 했으니까 는 x를 몇 배 한 것과 같다? 3배 한 것과 같다. 자, 이 식은 보면 절대 항등식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걸 우리는 방정식입니다. 등식은 등식인데 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독도에서 여기 서도의 높이는 168.5 높이 168.5m는 동도의 높이 x보다 얘를 x라고 놓고 얘는 168이라고 했으니까 168.5를 기준으로 해놨으니까 168.5가 되겠고요. 동도의 높이 x보다 얼마큼 더 높다. 그러니까 서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69.9만큼. 그러니까 동도 x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동도 x에다가 69.9m를 더해줘야 뭐하고 똑같다? 서도의 높이 168.5m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디다 뭐를 더해야 될지 문장을 읽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네모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 해인 것을 모두 찾아라.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은 참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해가지고 2가 되느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8인데 우변은 얼마래요? 2. 같지가 않네요. 거짓입니다. 1번은 거짓이고요.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어봐요. 1 빼기 0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런데 우변은 0 더하기 1도 0이네요. 아, 좌변과 우변이 같으네요. 그러니까 0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x에다 2 대입해봐요. 2 가로 열고 2 빼기 1 하니까 얼마예요? 2 곱하기 1이 되네요. 그럼 좌변은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근데 우변을 보겠습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니까 얼마 나와요? 얘도 2가 나오네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3번도 x는 2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x에다 1 대입한 1은 3이 나오죠. 좌변은 우변 가겠습니다. 5 곱하기 1 더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7 나오네요. 그럼 3하고 7하고 같나요? 네, 같지 않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건 해집합이 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인 것은 뭡니까? 2번과 3번이 해가 되겠네요. 자,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x에 대한 항등식을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항등식을 찾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정리하라겠죠. 그러면 좌변 여기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3개 x에서 1개 x를 뺀 거죠. 그렇죠? 3 빼기 2란 겁니다. 뭐를? x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x가 나오죠. 그럼 좌변도 2x인데 우변도 2x인 거 보니까 항등식이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 그 다음에 2번은 좌변을 아무리 정리해도 4x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는 그러면 항등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변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변을 정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이 6 마이너스 3x. 자, 그럼 좌변은 5 마이너스 3x인데 우변은 6 마이너스 3x예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항등식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좌변은 정리가 됐으니까 우변을 정리해봐요. 그러면 전개하면 3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되겠죠. 정리하면 3x 더하기 5. 이제 보니까 좌변도 3x 플러스 5, 우변도 3x 플러스 5 항상 같네요. 자, 이것도 뭐가 됩니까?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등식인 건 몇 번이에요? 항등식인 것은 1번과 4번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글와글. 자, 우리 주변에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찾아 다음 보기와 같이 써보자. 자, 보기. 도서관에서 300쪽짜리 책을 하루에 3쪽씩 X일 동안 읽고 남은 쪽수는 198쪽이다. 그랬으니까 300쪽에서 읽은 쪽수를 빼면 남은 쪽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300쪽에서 읽은 쪽수를 빼주면 남은 쪽수가 나온다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 자, 집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영화관까지 분속 60m의 속력으로 걸어갔더니 X분 걸렸다. 이 문장을 보고 여기다가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학교 와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가격이 1,500원의 음료수 3병과 가격이 X원인 아이스크림 5개를 샀더니 9,500원이 나왔다. 그럼 이 문장을 읽고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게 방정식인지 어떤 게 항등식인지를 우리가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